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내 아이를 가르치는 수학 강사, 누가 진짜 옥석인지 가려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수업 끝나고 이제 직보 계속하고 이 영상을 찍는 건데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면 학원은 혼돈의 카오스에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학원을 신뢰하고 다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이 선생님, 이 강사분,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맞나라고 의심을 가지면서 옮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옮기기 전에 또는 옮길 때, 과연 이 선생님 정말 옥석이 맞나?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눈은 물론 뭐 이것대로 한다고 해서 100%다 가려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인스타 시범 강의 본 적이 있나요? 저는요, 사실 뭐 남의 강의나 남의 인강이나 뭐 일타 강사의 강의나 그런 것들을 보지는 않아요. 해설지도 거의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뇌는요, 굉장히 간사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쉬운 거, 그런 편한 것들을 보면 그것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내 개성이 사라지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봐보니까 그것들을 그렇게 따라하는 저의 모습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서 보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제가 유튜브나 제 인스타 계정이 다 학원 계정으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이제 쇼츠나 그런 뭐 필기, 칠판 필기 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떠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도 수학을 굉장히 잘하거나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거나 가르치시는 분들이 보면 조금은 공감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분의 화려한 언행과 화려한 필기와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 되게 잘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하나하나 끼워 맞춰보면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무슨 시험지를 풀어도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한테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 수학을 두려워하거나 성적을 올려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이게 요즘 유행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글씨를 쓸 때 이분들이 막 이런 식으로 흘겼습니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가? 이렇게, 이거 뭐라고 보세요? 이분들 이거 2를 쓴 거예요. 근데 이거 알파 같지 않아요? 알파? 알파? 그쵸? 저도 이상하게 쓰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3, 막 4,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흉내도 못 내겠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저는 잘 못 씁니다. x가 이거 이상한데 이상한데 x가 뭐 2로 갈 때 그러면 이게 인지 알파인지 이게 집중을 한 번만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쓰시는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필기를 하시는 분들의 그 필기나 영상을 보시면요, 굉장히 뭔가 멋있어요. 그 딱 그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과연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분들을 거르냐 하면요. 사실 학생을 다양하게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부터 공부를 못하는 학생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있잖아요. 이 필기를 해주고 풀이를 해주는 글씨 모양, 이 글씨 모양 하나에서도 굉장히 아이들이 큰 차이를 보여요. 집중을 해야 되고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글씨를 조금이라도 못 알아보거나 그러면
특히나 수학이 어렵거나 수학을 조금이라도 약한 친구들은 집중력이 여기서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 스스로 봤을 때 그 필기와 그런 게 굉장히 멋있다라고 하지만 이해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을 정말 집중해서 다양한 포지션의 아이들을 정말 이 아이가 설명을 해주면서 이해가 가네 안 가네 눈동자를 보고 설명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행동 안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거르는 분들 중에 하나는 이런 필기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데 요즘에 젊은 분들 다 이렇게 써요. 이게 처음에 누가 이렇게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젊은 분들 다 이렇게 쓰고 칠판 사진 찍어서 오운한 막 그런 거 올리고 그런다고요.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걸릅니다. 자, 두 번째. 말은 모두 번지르르 하지만 조금만 집중해 보면 실력과 인성이 눈에 보인다. 아이들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저는 추천하지는 않는데 약간의 아주 쌍스럽지 않은 속어도 쓸 수는 있어요. 아이들과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여 있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강사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거짓말하는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를 너무나 과대 포장하면서 거짓말하고 말만 번지르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아이들한테 실제로 그분들이 그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차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게임 얘기하고 그게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거 이상의 것들이 된다는 거죠. 부모 욕하고 부모 흉보고 그런 것들의 인성들이 아이들은 제가 그 사람 좀 너무하지 않니라고 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저희도 그 사람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냥 웃기잖아요. 그런데 100명의 아이들 중에 100명 다 그 사람 쓰레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100명의 아이들 중에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부모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100명의 학생들 중에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그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보다 더 큰 거를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이를 학원에 보낼 때 가장 이제 제외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 난 강사로서 너무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거른다. 여러분, 저도 프라이드 엄청납니다. 그런데 아이들 문제 풀어줄 때 항상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풀어줬지만 혹시나 이해가 가지 않으면 더 자세한 풀이를 원하면 아니면 내 풀이에 의구심이 들면 다시 이야기해줘. 내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물론 프라이드 있어야 되죠. 내 풀이에 대한 자부심과 정확성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내 풀이, 내 실력에 대한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강사도 학생도 실력이 늘어나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이 교육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아이를 가르친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교 꼴등의 아이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랑 공부를 하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 이 아이가 풀어주는 그 풀이에 집중을 하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풀이, 신비한 풀이, 더 쉬운 풀이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 내가 정답이야.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지 않으면 안 되라고 아이한테 이야기하고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아이도 나도 실력이 거기에서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내 풀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유연한 마음. 내가 이렇게 풀었지만 아이의 생각도 들어보고 내가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땡땡아.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네 풀이가 신박하다. 그걸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는 실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그런 선생님한테 지금 배운다면은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도 그 학원 계속 붙어 있는 게 제가 봤었을 때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내 아이를 가르치는 수학 강사, 누가 진짜 옥석인지 가려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학원 선택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쵸? 기말고사 꼭 잘 보고 좋은 학원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